타이틀 42 종료를 하루 앞두고 난민 신청자들이 몰려들고 있어 뉴욕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뉴욕주 법원이 뉴욕시와 난민 수용소 계약을 맺은 아모니인의 수용소 전환을 일단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거자금 유용 등 비리에 휩싸인 조지 산토스 연방 하원 의원이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뉴욕시의회가 뉴욕시의 3K와 프리-K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정책 타이틀 42 종료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어 뉴욕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9일 저녁 주 전체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11일 타이틀 42 시행이 종료되면 뉴욕시와 인근 지역들에 난민 유입이 급증할 것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호컬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통해 최대 500명의 주방위군이 뉴욕시로 추가 투입될 예정이며 새로 유입되는 난민들을 위한 물품과 하우징을 조달할 방침입니다. 타이틀 42 시행이 종료되면 뉴욕시는 일주일에 약 5천여 명의 난민 유입을 예상하고 있어 심각한 비상 상황임을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뉴욕시장은 강조해왔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쉘터에 거주 중인 37,500명의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는 데 하루 800만 달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봄부터 현재까지 뉴욕시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는 약 6만 800명에 달합니다. 뉴욕시정부 관계자들은 8일 긴급회의를 열고 JFK 국제공항 경납고, 맨해튼 센트럴파크, 퀸즈 플러싱 매도우 코로나파크, 시티필드 주차장, 에퀴덕트 경마장 등을 임시 수용시설 후보군에 올렸습니다. 한편 정부는 타이틀 42 종료 이후 하루에 13,000명 이상이 월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라클랜드 카운티 간 난민 이송 문제로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뉴욕주 법원이 난민 이송에 제동을 걸어 내일부터 난민을 수용한다는 계획이 일단 중단됐습니다. 크리스티 달레시오 뉴욕주 법원 판사는 어제 오렌지타운이 아모니인 등 3개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시와 난민 수용소 계약을 맺은 아모니인의 수용소 전환을 일단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달레시오 판사는 또 이 모텔이 적절한 허가 없이 내부 시설 등을 개조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달레시오 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 원 피고 양측을 출석시킨 가운데 구두 심리를 열고 가처분 명령을 영구적 명령으로 대체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모니 모텔 소재지인 오렌지타운은 이 모텔에 성인 340명이 투숙 가능하며 30일 이상은 투숙할 수 없다며 모텔 측이 적절한 승인을 받지 않고 난민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에드워드 데일 라클랜드 카운티장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난민을 보낼 경우 경찰력을 동원 이를 강력 제지하겠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한편 뉴욕시는 난민 수용시설이 포화 상태이므로 난민을 업스테이트로 보낼 수밖에 없으며 이를 다른 카운티 정부와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학력과 가짜 경력 등이 드러난 뒤 선거자금 유용 등 비리에 휩싸인 조지 산토스 연방 하원 의원이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뉴욕 동부 연방검찰은 어제 조지 산토스 하원 의원을 사기, 돈 세탁, 공금절도 등 13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산토스 의원은 오늘 법원에 출석,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산토스 의원이 선거자금을 유용해 명품옷을 사고 자동차 할부금을 납부한 혐의와 직장에 있으면서도 실업수당을 신청해 24,000달러를 부정수급한 혐의 등이 기재됐습니다. 브라질 이민자 이세인 산토스는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뉴욕주 연방 하원 의원
제3선거구인 롱아일랜드에서 당선됐으나 버룩 칼리지 졸업, 골드만삭스 및 시티뱅크 근무 경력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브라질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 중지된 상태이며 선거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불법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민주당은 물론 자신이 소속된 공화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연방 헌법은 임기 중 반역 행위로 기소되지 않는 이상 직무 수행을 막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소에도 불구하고 하원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의회가 뉴욕시의 3K와 프리-K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하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의회는 어제 로어이스트 사이드의 한 유치원에서 현재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3K와 프리-K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은 뉴욕시와 계약한 프로그램 제공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자와 다른 직원들에 대한 임금 인상, 교육부와 지역 커뮤니티 소속 직원들 사이의 임금 격차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담스 시의장은 먼저 뉴욕시가 제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정위기에 처하거나 심지어 문을 닫아야 하는 차일드 케어 센터들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 높은 수준의 직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기타 직원들의 임금을 지금보다 더 인상시켜야 하고 교육부 소속 직원들과 지역 커뮤니티 소속 직원들이 받는 임금의 격차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의 임금 간 격차는 약 5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회는 이외에도 3K와 프리-K 시스템이 학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차일드케어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약 1000명이 넘는 응답자 중 3분의 1이 오후 6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뉴욕시가 1,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0시간까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시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퀸즈 주민 대부분이 시티필드 주차장 재개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케팅 조사 전문기관 쇼언 쿠퍼맨 리서치와 노스쇼어 스트레이지스가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퀸즈 주민들은 야구 시즌이 아니면 텅 비어 황량한 공간을 개발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쇼언 쿠퍼맨 리서치는 지난 4월 7일부터 14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600여 명의 퀸즈 거주 유권자들을 조사한 결과 70%가 이 공터의 개발을 찬성한다고 답했고 이곳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설명한 후에는 78%가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5%는 이 프로젝트에 호텔과 공연장 그리고 카지노가 들어서는 것을 더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매츠 구단주 스티븐 코엔이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프로젝트는 50에이커 부지에 카지노를 포함 공공녹지 조성, 로컬 식당, 푸드홀, 공연장, 호텔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코엔 구단주와 그가 이끄는 퀸즈의 미래팀은 지난 18개월 동안 커뮤니티 리더들과 200번 이상의 미팅과 15개의 커뮤니티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또 조사원들은 퀸즈 주민들의 가정 방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약 89%가 이 부지의 재개발을 찬성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1년 동안 약물,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박하율 기자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미국 내 마약 중독자 수는 여전히 늘어나면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펜타닐 등 더 강력한 오피오이드 계통 약물이 등장하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 단속국은 지난해 1년 동안 약 4억 1천만 도스에 해당하는 펜타닐을 압수했습니다. 원래 터부가 마약 단속국 등 정부기관 데이터를 이용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년 동안의 기간에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숫자가 10만 3,500여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펜타닐과 같은 새로운 약물들이 치사율이 매우 높아 미국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난 50년간 미국의 마약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치사율이 높은 마약들에 대한 통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방정부는 마약과 약물 등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더 실질적으로 마약 약물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혐의는 벗었지만 성추행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5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996년 뉴욕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칼럼니스트 진 캐럴을 성폭행했다는 민사소송과 관련 원고 측의 일부 주장을 인정, 명예훼손에 대해 270만 달러 등 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캐럴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혀 성폭행 혐의는 벗게 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2일 성폭행을 부인하면서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며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것이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특히 이 주장이 명예훼손이며 거짓이고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진 것이라고 판결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에도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970년대부터 최소 25명, 최대 43명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등의 혐의를 받았으며 성폭행 등의 소송과 관련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나는 이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번 판결은 사상 최악의 마녀 사냥이자 미국의 불명예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30%대에 그치고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신뢰도가 2000년대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갤럽이 지난달 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인 1,013명을 대상으로 경제 지도자들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단하다 또는 상당 부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35%에 그쳤습니다. 이는 갤럽이 지난 2001년 같은 조사를 매년 실시한 이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조지 부시 대통령 34%에 이어 가장 낮은 것이며 지난해 신뢰도 40%에서 5%포인트나 하락한 것입니다.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는 사람이 무려 48%에 달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신뢰도 역시 36%에 그쳤으며 이는 조사 실시 뒤 역대 연준 의장에 대한 신뢰도 중 가장 낮은 것이며 신뢰가 전무하다는 답변도 28%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폭스뉴스는 연준 의장에 대한 신뢰도는 시중의 현금이 얼마나 풀렸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지난 2020년 코로나19 초기 막대한 현금을 공급했을 때는 파월 의장 신뢰도가 58%에 달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조사 때도 43%에 달했지만 그 뒤 금리를 계속 인상하면서 신뢰도가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올해 첫 4개월간 파산 기업 수가 지난 201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는 올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기업이 236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입니다. 다만 지난 4월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기업은 54개로 지난 3월 70개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명 생활용품 판매업체인 베드베스앤비욘드 등 소비재 기업의 파산이 많았으며 부채 규모 10억 달러 이상은 베드베스앤비욘드와 실리콘밸리 뱅크, 스포츠 방송 전문 채널 다이아몬드 스포츠그룹, 매트리스 제조업체 설타시몬스 등입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기업들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매출이 줄고 원가는 높아지면서 파산 보호 신청이 잇따르고 있으며 이제 쉽게 돈 버는 시대는 저물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인구를 기록한 데 이어 제조업 분야에서도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의 공장 지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인도가 세계의 공장으로 일컬어지는 중국의 경쟁자로 부상했다며 인도가 중국의 대체지가 되면서 세계의 공장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서방 기업들이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 원, 즉 중국을 대체할 플러스 원을 찾고 있는 가운데 인도가 플러스 원이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은 지난달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를 가졌다는 보고서를 발표함에 따라 중국의 필적한 노동력과 내수시장 규모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방 기업들은 민주주의 체제의 인도를 중국보다 더 친근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반면 규제는 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는 자동차와 가전, 태양전지, 장난감, 신발 등 중국을 대체할 정도의 다국적 제조업체들이 몰려드는 반면 중국은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기술 이전 압력을 강화함에 따라 메리트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2021년 기준 제조업 수출이 중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멕시코와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를 모두 앞질렀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집값이 최근 10년 중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1분기 조사 대상 221개 대도시 지역 중 31%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했으며 이는 11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지역에서 집값이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 대도시 중 7%가 10% 정도 집값이 올랐지만 이는 지난해 4분기 18%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것입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1분기 단독주택 매매 중간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5% 하락한 37만 1,200달러로 2012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11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아이다호주 등 8개 주가 포함된 서부 산악지대의 약세가 두드러졌고 샌프란시스코는 단독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14.5%, 산호세도 13.7% 각각 하락했습니다. 반면 버지니아주 킹스포인트 지역은 18.9%, 위스콘신주 오시코시 지역은 16.5%, 조지아주 워너로빈스는 16.2%, 노스캐롤라이나주 벌링턴과 뉴욕주 엘미라 지역은 각각 14.7% 상승했습니다. 또 단독주택 매매 중간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산호세로 161만 8,400달러에 달했고 애너하임과 산타에나가 120만 달러, 샌프란시스코가 119만 달러, 샌디에고가 88만 달러 등 상위 10개 도시 중 캘리포니아주 도시가 7개에 달했습니다. 최근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큰 고민 중 하나는 중국에 있는 현지 공장이었습니다. 유예 기간을 두긴 했지만 미국이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해 어려움이 예상됐는데요. 이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우리 정부가 미국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남승무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은 개별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 내 공장이 있는 우리 기업들도 생산 차질이 우려됐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허가 신청 없이 장비를 수입할 수 있게 1년 유예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시 조치여서 언제 장비 반입이 끊길지 모른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외신을 통해 1년 추가 연장 방안이 거론됐지만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적용할 별도 기준 마련을 놓고 우리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별도 기준을 만드는 데 동의했다면서 잘 만들어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별도 기준이 만들어지면 우리 기업들은 통제 기준을 넘지 않는 미국 반도체 장비를 기한 제한 없이 중국 공장으로 반입해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장비나 반도체 기술 수준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 될 걸로 보이는데 핵심은 어느 수준까지 허용하느냐입니다. If you're at whatever layer of NAND, we'll stop it somewhere in that range. And it'll depend on what the Chinese are doing too. 또 별도 기준 협의 과정에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장치 마련을 요구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 통제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1년 추가 유예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골프도 비즈니스도 당신이 성공의 코스 위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뱅크 오브 호프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함께하듯 LPGA와 함께합니다.
Title sponsor of LPGA Match Play, Bank of Hope.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 전역이 난민급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퇴임을 일주일 앞둔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이 더 이상 난민을 감당하기 힘들다며 어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중국의 태평양 섬나라들에 대한 공략이 가속화되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오는 24일 파푸아 뉴기니를 방문, 이 지역 국가 지도자들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지난 7일 루이지애나주 스타크스에서 숨바꼭질을 하다 다른 사람의 집마당에 숨었던 14세 소녀가 집주인의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플러싱 메인스트리트과 보스 메모리얼 애비뉴 교차 지점의 한인델리에 지난 7일 새벽 권총 강도가 침입, $4,000를 강탈하는 등 최근 3개월간 2차례나 강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26일 퀸즈 우드시티에서 라이벌 범죄 조직 단원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8세 갱단 두목에게 브루클린 법원 배심원단이 종신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직원들을 승진 등의 차별을 가한 혐의로 2,800여 명으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했던 골드만삭스가 2억 1,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21년 캐나다에서 태어난 신생아 중 남자아이 이름은 노아, 여자 이름은 올리비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79세인 유명 배우 로버트 드니로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7번째 아이를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0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42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8시 2분입니다. 재미부동산협회가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 모은 제14회 부동산 박람회를 5월 17일 수요일 베이사이드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개최합니다. 부동산 지식, 미래를 보는 힘이다를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에서는 소액이나 은퇴자금으로 하는 부동산 투자, 투자용 부동산 구매 요령, 55세 이상 시니어 하우징 등 다양한 주제의 무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박람회 참여자들에겐 $2,500 상당의 에어프레미아 한국 왕복 항공권 등 푸짐한 경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람회는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퀸즈 한인회와 상공회의소가 오는 16일 화요일 오후 7시 퀸즈보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한인 소상공인을 위한 크레딧 개선 및 사업자금 마련에 대한 무료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비즈니스 크레딧 관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사업자 신용등급 향상 전략, 사업자금 확보, 사업 확장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퀸즈 한인 비즈니스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인 만큼 많은 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뉴욕 한인회 정상화위원회가 제38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를 공고합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6월 11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합니다. 입후보자 등록 및 서류 교부는 5월 11일 목요일부터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뉴욕 한인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뉴욕 한인회장 후보자 자격은 이와 같습니다. 1. 회원으로서 선거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2.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3.
전과 또는 금치산자, 정신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비정상 상태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출마 자격을 모두 만족하였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5월 10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